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 소속으로 활동했었던 사카마타 쿠로에가 졸업 전부터 개인세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사카마타가 졸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카마타가 이 개인세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호로라이브 들어와가지고 성공한 친구였거든. 근데 개인세로 고생을 했다는 것도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얘는 개인세 시절에도 돈 진짜 잘 벌었거든. 근데 호로라이브 들어와가지고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이었어요. 일단 개인세 시절에도 수급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가지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호로라이브 들어왔는데 그 수급 능력이 글로벌로에서도 먹히는 게 증명이 되면서 전 세계 슈퍼챗 13위까지 올라갑니다. 31억 원 정도를 얘가 슈퍼챗으로만 벌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 수익이라든지 다른 안건이라든지 빼고 슈퍼챗 수익만 31억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유튜브가 30%는 떼가죠. 여기 그리고 또 환율 수수료도 좀 빼고 하면 그래도 뭐 많이 벌긴 벌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돈 잘 벌고 돈을 밝히는 친구가 호로라이브를 그만둘 리가 없는데 왜 그만두는 걸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얘가 숨기고 있었던 그 역겨운 민낯이 이제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카마타한테 큰 실망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일단 사카마타는 이미 개인세로 환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졸업하기 1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환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웨더플래닛이라는 유닛에서 아마가이 루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밝혀진 이유가 2025년 5월 11일 날 익명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송을 하면서 웨더플래닛이라는 이름을 꽤나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이름이고 10년 뒤에라도 언젠가는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웨더플래닛의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해가지고 논란이 터졌는데 왜 논란이 터졌냐면 공식 홈페이지 공개하니까 또 오타쿠가 요거를 도메인을 검색을 해본 거야. 도메인을 검색을 해봤더니 생성 날짜가 2023년 9월인 거야. 근데 졸업은 2025년 1월 26일이거든. 뭔 소리야? 졸업하기 1년 전부터 이게 미리미리 도메인까지 신청하면서 환생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거란 말이야. 그쵸? 갑작스러운 졸업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던 그런 졸업이었다 이거죠. 계획적인 졸업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사카마타가 한다는 소리가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한 이름의 도메인은 몇 개나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거 중에 하나를 쓴 걸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습을 하려는 시도는 했었는데 그냥 난리가 나버렸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사카마타의 도메인 등록일을 보면 이런 식으로 2023년 9월 30일이라고 나온다 이거예요. 야, 대단한 애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어차피 회사 그만둘 건데 미리 환생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호로라이브 퇴사 이후에 빠르게 구독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떡밥이 식지 않을 때 빨리 개인세 환생해가지고 구독자를 빨아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맞긴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직장 구하는 것보다 이직할 회사를 구해놓고 퇴사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얘가 졸업 1년 또 전부터 미리 치밀하게 졸업 준비하고 일러레 포섭해서 모델링 준비하고 이 다 했다는 게 속이 시꺼먼 애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팬들은 배신감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한테 최선을 다하고 졸업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서서히 개인세 활동을 준비해 주길 바란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한 졸업하기 1년 전부터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게 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이거죠. 게다가 팬들이 사카마타한테 실망하고 경악하는 이유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얘가 호로라이브 운영이랑 팬들 사이를 이간질을 했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카마타가 졸업 전에 운영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졸업이 합당하던 것처럼 막 언플을 했어.
회사가 나한테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 도메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카마타가 이러한 여론전을 1년 전부터 해왔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카마타는 이미 졸업을 결심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졸업하기 위한 합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한테 계속 시비를 걸면서 회사한테 싸움을 걸었다니까. 그래가지고 회사의 대응이 마음에 안 든다. 나 메네라 터졌다. 나 기분 나빠졌어. 이 회사 왜 이러냐. 내가 들어올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회사가 변했다. 방향성의 차이다. 회사가 일 너무 많이 시키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 왔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1년에 넘는 빌드업을 친 겁니다. 게다가 도메인 신청을 하고 딱 20분 지났을 때, 정확하게는 19분이에요. 19분 지났을 때 이딴 소리를 합니다. 사카마타가 메네라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오늘 방송 쉴게요. 방송 시작하기 직전인데 이런 트윗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제가 놀랄 정도로 제가 너무 침울하고 우울하고 너무 화가 나네요. 뭔 일이 있는지는 말은 못하겠지만은 제가 이대로 계속 방송을 했다가는 울거나 불필요한 말을 라이브로 해버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무서워서 방송 연기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팬들의 불안을 자극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사랑 사이 안 좋다는 걸 1년 전부터 계속 어필하는 거야. 그것도 도메인을 신청하고 나서 딱 19분 뒤에 올렸다 이거죠. 야 진짜로 치밀합니다. 야 할머니만 팔았냐? 귀신도 팔고 할머니도 팔고 할아버지도 팔았어요. 그렇죠. 아 진짜 대단하고 역겨운 친구긴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트윗을 올리면은 팬 여러분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다는 거는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명목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마음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런 기분으로는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을 꾹꾹 눌러 담고 열심히 방송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자신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 오늘 하루 쉴게요. 이럽니다. 야 진짜 그러면서 전조도 없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미안해 이렇게 말해요. 배우였으면 진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았을 겁니다. 기가 막힌 애다 이거죠.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카마타가 진짜 정치질이랑 여론전에는 기가 막히게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세 보트버 같은 경우에는 회사랑 비밀 유지 조항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폭로를 잘 못합니다. 왜냐면 폭로를 하면 비밀 유지 조항 위반이기 때문에 회사한테 고소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소속 버튜버 애들은 억울하더라도 참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사카마타는 오히려 이러한 거를 역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 듯한 냄새만 풍겨주는 거야. 자세하게 말 안 하고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우울해, 이런 기분으로 방송 못하겠어 이러면 팬들이 알아서 이거 운영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운영이 사카마타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난리를 쳐준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해봐 이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입 꾹 다물면 됩니다. 왜?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가지고 말 못하는 거잖아. 버튜버 원투데이 뭐지? 너 왜 사카마타 마음을 몰라줘? 사카마타가 말하지 않더라도 팬이면 알아서 눈치 까야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회사가 야 너 그 트윗 어떤 의미냐? 무슨 이유냐? 왜 그런 트윗을 쓴 거냐? 이러면 사카마타는 또 반박을 하죠. 회사가 문제를 삼는다? 회사가 운영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쓴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닌데요? 왜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한테 잘못한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꼭 알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야 무적 치트키야. 기가 막히죠. 그냥 개인적으로 우울해가지고 이런 기분으로 방송 못할 것 같아서 연기를 했는데 왜 회사가 찔리는 거 있나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할 말 없다 이거죠. 어쨌든 사카마타랑 운영의 불안은 확정입니다. 이거는 졸업 때부터 사카마타가 운영을 욕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사카마타가 원래부터 졸업할 생각으로 호로라이브에 들어온 건지 호로라이브 들어오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건지는 뭐 알 수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호로라이브 들어와서 해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인 세트는 자유롭잖아. 근데 기업 되니까
이제 관계자들도 많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번 거보다 생각보다 내가 많이 못 가져가는 게 그게 기분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때려친 게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게다가 호로라이브 스태프들이 일도 많이 시키는데 실수도 작고 생각보다 쓸데없이 대기 시간이나 쓸데없이 시키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짜증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막말한다거나 하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상당히 버투버들 사이에서 운영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시온도 마찬가지고 사카마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운영에 대한 불만을 많이 공식적으로 표출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연주도 스텝한테 반말 듣고 있잖아. 연주는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반말하니까 뭐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왜냐면 한국은 그게 당연하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반말하면 안 돼요. 근데 반말한다? 이거는 연주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연주 애새끼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연주는 외국인이라서 모르는 거지. 자기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야. 어쨌든 그 외에도 사카마타 3D 라이브 때 갑자기 뜬금없이 매니저가 사카마타한테 편지 써왔다고 자필 편지를 건네줘가지고 사카마타가 읽는 장면이 있었거든. 근데 이때 사카마타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예상하지 못했거든. 사카마타 같은 이제 소시오패스나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야. 사카마타는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편지를 주니까 불편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걸 안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읽긴 읽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읽어요. 그렇게 끝내버렸다 이거죠. 이거 보고 사카마타가 진짜 성깔 있는 애구나 라는 걸 느꼈다 이거죠. 지들이 실어가 나가는 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운영이 회사랑 운영 사카마타는 사이가 좋아요 라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사카마타는 눈치를 깠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걸 숨기기가 어려웠다 이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사카마타가 개인세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사카마타는 졸업이 돌발적인 졸업이 아니라 1년 넘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적인 졸업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확실하게 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버튜버의 계약은 짧으면 1년, 길면 3년, 최장 기간은 5년이라고 해요. 호로라이브는 3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때 재계약을 안 하면은 그대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카마타는 이 3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자기가 기획한 날에 제대로 깔끔하게 졸업이 가능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간을 딱 잡고 1년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준비된 모델링으로 방송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럴싸한 미래 계획을 짜놓고 완벽하게 졸업 타이밍을 맞춘 거다. 이거예요. 머리가 좋죠. 그런데 얘가 방송에서 지금 개인세 어필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세로 힘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와서 자기가 대답을 하는데 팬들이 이거 보고 이런 질문 100% 없었을 텐데 지가 만들어낸 질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루카가 당연히 있죠. 개인세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전부 스스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근데 저희가 전부 다 하는 거 아니고 관리해주는 스텝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리스너가 이 답변 듣고 마치 개인세에서 이제 과거에 기업세로 활동했었던 적이 있는 것처럼 말하네. 이러면서 깔깔거렸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히나타 여동생이 정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히나타에 대한 정체로 사카마타의 여동생이냐 아니면 사카마타의 친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리스너가 혹시 너네 둘이 같이 목욕한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은 과거에 사카마타가 여동생이랑 목욕하면서 샤워 캐스를 한 적이 있단 말이야. 목욕하면서 방송을 했었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목욕한 적 있다 이러면 여동생이라는 걸 이제 특정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건데 사카마타가 우리 둘은 여행 가서도 같이 목욕하고 오히려 같이 목욕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같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카마타는 이 여동생이란 걸 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사카마타는 거짓말쟁이라서 사카마타 말을 안 믿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카마타가 여동생이라고 불러가지고 같이 샤워했던 걔가 히나타였고 여동생이라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이제 논란에 관해가지고는 뭐 진짜 여동생을 출연시켜가지고 이제 사카마타의 친구인 히나타랑 사카마타랑 여동생이랑 셋이서 방송하면서 히나타도 알고 있었냐? 이러면 이제 언니 친구라서 원래 옛날부터 알던 사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이런 의혹은 깔끔하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거죠.